내년은 반도체 업황 되게 안정적이고 내후년 정도까지도 그냥 업황이 안정적일 거라고 봐서 그냥 내년 말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플레이 해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아예 없는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좀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비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매수할 기회지 않나. 한국 증시 6,000포인트 가능, JP모간, K-팝은 잊어라, 코스피가 한국의 최신 히트다, 블룸버그,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별, 한국 증시, 로이터 통신, 외국인, 다시 한국에 반하다, 파이낸셜 타임즈. 국내 증시는 건국 이래 최고치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식시장은 높아 보이고 AI 버블론으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버블이 곧 터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하락에 2,700억 원을 베팅한 건 역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투자 성향이 제각기 다른 3명의 전문가와 투자 고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국내 증시 슈퍼사이클은 정말 최소 내년까지는 갈 것이고 잘하면 내후년까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언제 하락 장세로 전환될지까지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이 섹터가 무너지면 그때가 비로소 하락 장세 진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국내 증시가 왜 아직은 하락장이 아니며 내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는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의 저자 신동국님은 책에서 한국 주식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5가지 결정적 이유를 제시하였는데요. 첫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으로 인한 PBR 정상화. 둘째,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한 주주 환원 강화. 셋째,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기대. 넷째, 외국 자본 대규모 유입. 다섯째, 저평가 요인 해소로 글로벌 재평가 진행 중. 이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의 숨은 고수 선진짱님은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TV에 출연하여 한국 증시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고 미국보다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코스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전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견은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한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 투자자님 역시 같았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지금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까지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3명의 전문가 신동국, 선진짱, 남석관이 말하는 한국 증시가 최소 내년까지 좋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책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에는 수많은 국내 증시 내 종목 중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불안한 국내 증시가 왜 아직은 하락장이 아니며 내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는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가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 주가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을 꼽을 수 있다. 세계 주요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그 결과 자산 가격의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으로 꼽히는 주식의 가격은 상승한다. 앞으로도 예적금이 안전자산이고 한국 주식이 위험자산이라고 믿으며 예적금 위주로 자산을 관리한다면 미래의 경제 생활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예적금이 아니라 한국 주식이 안전자산이라고 감히 표현해본다.
2. 한미일 35년 같은 시장 전혀 다른 결말. 35년 전 334포인트였던 미국 S&P 500은 20배 상승하여 6,900포인트를 넘겼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35년간 30% 상승. 한국은 1990년 868포인트였던 주가 지수가 현재 4,0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왔다. 약 4배 상승한 것으로 300% 상승 수준을 보여준다. 즉, 세계 주요 국가의 주가 지수는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역시 지금까지와 다른 행보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 3. 고질적 악재가 풀리기 시작한 한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 부족이다. 소액 주주가 주주로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시장. 그게 바로 한국 주식시장이다. 신뢰가 없는 시장에서는 투자자는 언제든 기업과 정책에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함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 주식시장이나 암호자산으로 눈을 돌렸다. 그들이 해외로 이동한 이유는 더 높은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은 신뢰 때문이었다. 현재 정부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목표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개혁안은 상법 개정, 자사주 의무 소각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로 정리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는 참고할 만하다. 2012년 아베 총리는 주식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증시 부양책을 추진하였다. 1만의 수준까지 떨어졌던 니케이 지수는 그 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2024년에는 마침내 1989년 버블 최고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4년 3월 드디어 4만엔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시장은 일본 증시의 상승을 단순한 버블이 아니라 실물 이익 증가, 기업 구조 개선, 정책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상승으로 평가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3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연설하며 일본 주식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시장 역시 국제적 신뢰가 회복된다면 주가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 더욱 높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4. 미중 갈등의 그늘 아래 한국의 가능성.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올라섰고 완전 경쟁의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다. 예전에는 강대국들의 지원과 배려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되려 무역 흑자 규모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 특히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5. 향후 가장 주목받는 섹터가 될 반도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일 것이다. 그중 삼성전자는 반도체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의외로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많은 투자자에게 삼성전자는 믿음직하지만 답답한 주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서버, 데이터 센터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했다. 삼성전자는 HBM 12단 양산을 본격화하며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밀렸던 HBM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AI 반도체 패키징에 필수적인 3차원 적층 기술을 강화하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결합한 통합 반도체 기업으로 변모 중이다. 그리고 다음 기업은 SK 하이닉스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1위, 2위를 다투며 특히 AI 반도체용 HBM을 엔비디아, AD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공급하며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HBM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며 1위 삼성전자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하이닉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PC, 스마트폰용 D램 중심을 벗어나 고부가 가치 HBM과 서버용 메모리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되고 실적 변동성도 줄어드는 질적 성장 구간에 들어섰다. AI 확산 속에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과 협력을 강화하고 청주와 용인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AI 수요 확대, 고마진 제품 확대, 실적 레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를 움직이는 메모리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은 한미반도체이다. 한미반도체는 HBM 열풍의 진짜 수혜자로 꼽을 만하다.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등 글로벌 주요 업체에 공급되며 세계 시장 점유율 약 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중소형주 가운데 드물게 장기 상승세를 이어가며 AI 반도체 수혜주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다. 한미반도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AI 반도체의 성장세가 곧 회사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HBM은 여러 층의 메모리를 쌓는 구조라 그 공정에 필요한 TC 본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즉, AI가 커질수록 한미반도체의 시장도 커지는 구조이다. 여기에 HBM4 등 차세대 제품에 맞춘 신형 본도 공급이 공급화되면서 실적 성장의 두 번째 물결이 예상된다.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주요 고객 의존도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장기 성장에 긍정적이다. 6. 로봇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이다. 한국 로봇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AI 로봇 산업의 대표주로 부상했다. 이 회사는 AI 제어 알고리즘과 정밀 구동 기술을 결합해 산업용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로봇 AI 플랫폼과의 연계가 구체화되며 하드웨어와 AI 반도체가 통합되는 지능형 로봇 자동화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물리적 동작으로 구현하는 플랫폼이다. AI가 디지털 영역을 넘어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움직이는 AI의 실체를 구현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산업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에 머물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일하고 움직이는 존재로 진화하는 흐름의 중심에 바로 이 기업이 서 있다. 7. 2차 전지, 전기차 이후 에너지 패권의 중심. 2차 전지 산업은 많은 한국인들을 웃고 울게 만든 테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중 갈등 등 외부 변수에 흔들렸다. 향후 이 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쏠린다. 대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약 10에서 100조 원에 이르지만 이익이 거의 없어 PER을 논하기 어렵다. PBR은 5배에서
9배 수준으로 낮지 않다. 2023년과 2024년 2차전지 관련 종목의 가격 하락은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 때문이다. 미중 갈등, 미국의 IRA,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의 저가 공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NCM, 고성능 배터리에 집중했고 중국은 이보다 3배 저렴한 LFP 배터리에 무게를 뒀다. 최근 포드, 폭스바겐, 테슬라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저가 배터리 채택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공세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응해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LFP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전기차 보급 확대와 글로벌 탄소 중립의 기조 유지, 그리고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NCM 배터리 중심의 시장 재편이 관건이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ESS 시장 선점, 트럼프의 IRA 관련 정책 등도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GM, 포드, BMW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고 장기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다. 북미와 유럽의 생산 기지가 가동되며 IRA의 보조금 수혜 요건도 점차 충족되고 있다. 이는 생산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정리하자면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국제 정세에 대응한 정책적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중국산 광물 및 소재 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로 양극재, 전해질, 흑연 등 주요 소재의 대체가 부담이며 중국의 LFP 배터리 가격 공세도 여전히 거세다. 같은 맥락에서 미중 갈등은 한국 기업들에게 리스크이자 동시에 기회다. 한국 증시의 부활을 논하는 지금 고점 대비 30에서 70% 하락한 2차전지 종목은 분명 기회의 영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기회조차 미중 갈등이라는 외생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이 몇몇 있었고 책에서는 구체적인 종목을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그 종목에 대한 장점, 단점을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8. 원자력, 에너지 전환 시대의 전략 자산. 원자력 산업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다시금 정책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수요만으로는 산업의 성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 원전 수주와 수익성 확보 여부가 중장기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전 대비 건설이 빠르고 안정성이 높아 선진국 중심으로 관련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도 SMR 개발 및 수출을 에너지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사업 영역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정책 수급 테마가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수급 쏠림에 따른 가격 급등락이 잦은 편이다. 따라서 단기 모멘텀에 휘둘리기보다는 매출 실현 가능성, 수주 잔고, 수익성 구조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은 단일 기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술 개발, 설계, 시공, 정비까지 연결된 밸류체인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연계해서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다음 4개의 기업이 원자력 관련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다. 첫째는
주 기기 제작과 SMR 중심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기인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을 제작하며 국내 유일의 원전 주 기기 공급 업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회사는 기존 대형 원전 중심에서 나아가 SMR 기술 개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등 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세계 원자력 산업 재편의 중심에 서고 있다. 동시에 수소 생산과 액화플랜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 공급망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래형 에너지 인프라를 구현할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으로는 시공에서 SMR로 확장하는 종합 건설사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주택건설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형 원전 시공의 주요 주체다.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서도 시공을 담당하며 원전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SMR 건설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설계, 조달, 시공 등 전 과정에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협력을 통해 SMR EPC 사업 기회를 확보하며 차세대 원전 산업의 시공 표준을 만들고 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종합 건설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SMR 시대를 이끄는 종합에너지 플랜트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원전 설계의 핵심 플레이어 한전기술이다. 한전기술은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전담하는 전문 기업이다. 국내 한국형 원전 개발 과정에서 주 설계자로 참여했고 수출형 원전의 표준 설계 역시 이 회사가 맡아왔다. 해외 수주가 본격화되면 기술 이전, 현지 설계 지원, 기술 자문 등 다방면에서 역할이 확대된다. 설계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SMR 설계 기술 확보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비와 유지 보수의 숨은 주역, 한전 KPS다. 한전 KPS는 발전소의 정비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이다. 겉보기에는 후방 지원 성격의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과 운영 지속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정기 점검, 고장 복구, 예방 정비 등 모든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며 발전소가 설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가동되도록 돕는다. 수주 규모는 단일 기업 대비 크지 않지만 원전 운영을 책임지는 현장의 실력자라는 역할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한국 증시 슈퍼사이클 책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책에는 이 밖에도 한국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 그리고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증시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9. 선진장 투자자가 바라보는 한국 증시. 100억 원대의 자산가, 국내 주식 숨은 고수로 알려진 선진장님은 증시각도기 채널에 출연하여 국내 주식시장이 최소 내년까지는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요. 왜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대응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피해야 하는지, 지금도 매수 타이밍인지,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나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뒤에서 소개해드릴 남석관 투자자님과 의견이 정말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의 투자 스타일은 분명히 달랐지만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결국 투자는 하나로 통한다라는 말이 실감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의 내용은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 TV에 출연한 선진짱 투자자님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함께 들어보시죠.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점이라고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아직 10%도 안 빠진 건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숫자의 오류로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가 2400일 때 10% 빠지면 240포인트가 빠지는 건데 코스피가 4200일 때 10%가 빠지면 420포인트가 빠지는 거라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수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최고인데 보통 신고가를 간 종목들도 영원히 상승하는 게 아니라 보통 10에서 2%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은 그 정도 수준의 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년만 딱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기준 영업이익이 80조에서 100조 정도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상법 개정, 분리과세 등이 추진되면 지금의 멀티플보다 더 나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 그리고 국내 증시의 멀티플 개선 등을 고려한다면 내년 증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국제적으로 PER 15에서 20배까지 받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TSMC 한 기업이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뿐만 아니라 엔터, 정유화학, 방산, 원전, 조선 등 산업 구조가 대만에 비해서 뒤처질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대략 PER 10에서 12배인 걸 감안하면 내년 국내 증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조정이 발생한 것뿐인데 AI 거품론 등이 나오면서 반응이 좀 과하게 온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제 주위에 스터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업을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조정장을 조금 힘들어하는 수준이지 시장이 부러졌다거나 완전 하락 장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더 매수하거나 아니면 포트를 리밸런싱하는 등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 미래를 예상할 순 없고 향후 1에서 2년 정도를 예상하고 투자를 할 뿐입니다. 따라서 내년 반도체는 괜찮을 것 같고 내후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은 실제 버블이 붕괴되면 그때 가서 대응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 의견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력 홀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아예 없는 분들은 물론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내년까지는 괜찮다는 가정이라 지금도 조금씩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 반도체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트에 반도체가 아예 없는 분들은 2에서 30% 정도라도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제든 저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단 SK 하이닉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종목 모두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부를 끼고 있어서 순수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건 재고를 아껴두면서 가격을 관리하고 있어서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재고 물량을 풀면서 자신들의 저력을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턴에는 소부장 관련주보다는 종합 반도체 회사,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장비 증설 이슈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소부장 관련주 중 옥석 가리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냐, 한국 증시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내년까지는 미국보단 한국 증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찼다는 느낌이지만 한국 주식은 좀 더 위로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0. 남석관 투자자가 바라보는 한국 증시. 선진짱님은 가치 투자, 남석관님은 트레이딩을 주력으로 하는 등 투자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요. 하지만 남석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공통된 의견이 나와 놀라우실 것입니다. 일단 남석관님께서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출연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다시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점이 4200포인트인데 꽤 급하게 상승한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간,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쉬어가야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AI 거품론으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 주식도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풀린 돈이 많은 것도 증시가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풀어놓은 돈도 많고 돈이 더 풀리면 이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강남 아파트 값은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은 조정 후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방어하는 장세 분위기라 어디를 따라갈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다고 그 종목이 상승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분석력이나 자금력이 우수한 것은 맞지만 말이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우량주 중에서 내년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60일 선까지 떨어진 종목. 그 중에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바닥권 매수라고 해도 떨어질 때는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나 반도체 같은 섹터를 분할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매수할 기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선은 위험하고 일봉상 60일선까지 조정받은 종목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120일선까지 크게 떨어진 종목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AI 피지컬 로봇의 경우 계속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따라갑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지금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거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작년에도 같았습니다. 그때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거품론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결국 주가는 상승했죠. 하지만 주가를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은 시장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하고 있다면 하락하는구나 하고 매도하면 되는 것이고, SK 하이닉스가 크게 조정받고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하겠구나 하고 매수하면 되는 것이죠. 최근 AI 거품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구글에 투자한 것을 보면 아직은 거품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 AI 거품론이 맞다 해도 반도체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아니면 소부장이냐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가 소부장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도체 ETF가 좋을 수 있습니다. 2배 레버리지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김작가TV에서는요.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선, 원전, 전력 관련주의 경우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증시 분위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반도체 빅사이클이 끝나거나 엔비디아 실적이 둔화된다면 그때를 완연한 하락 장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빅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을 완전한 하락 장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조정 장세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고수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 맞다. 조정장이지 하락장은 아니다. 둘째, 지금은 매수 기회다. 내년까진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석관 투자자님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1선은 아니다. 21선은 너무 높고 61선까지 조정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셋째로는 단 메모리 업황이나 엔비디아 실적이 꺾인다면 그때는 하락장 초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소부장이라는 것은요.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의 줄임말입니다. 그런 종목들보다는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만약에 내가 소부장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소신에 따라서 ETF 또는 레버리지 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습니다. 선지장님도 그렇고요. 이 책도 그렇고요. 남석관 투자자님도 그렇고요. 그분들도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믿지 말아라. 다만 우리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투자를 실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들었다라고 해서 당장에 매수할 게 아니라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메모리 업황이 나빠진다라던가 엔비디아 실적이 꺾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그래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근거 있는 말들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또 마음 좀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더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오늘 영상으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쉽습니다. 책에는 오늘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버블의 정점에 선 미국, 가치의 초입에 선 한국,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으로 시장을 읽는 법, 상승하는 한국 주식의 ETF로 올라타라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청담동 길거리에서 우연히 인터뷰한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가지면 아는 만큼 생각하고 보는 만큼 느끼니까 가보지 않는 사람은 다 부정을 얘기해요. 그런데 무조건 저는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가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좋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많은 경험을 가지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많이 실패하라. 모두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경험이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조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는 조언보다는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의 조언을 할 때가 많고 어쩌면 식상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언할 때의 그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정말 이 간단하고 뻔한 것에 진리가 있다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해보니까 뻔한 것이 통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맞을 수 있겠다. 사실은 다른 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뻔한 것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은 웃으며 말하지만 그들도 수많은 도전과 실패에 크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큰 실패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펑펑 목 놓아 울었다고 책에서 고백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게다가 김승호 회장님은 자신을 실패의 전문가, 성공은 내가 한 번밖에 못 해봤다. 다만 실패는 내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되려 나는 성공 전문가가 아니라 실패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롭다면 사실 포기할 만한데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힘들고 울음이 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실패를 거울 삼아 개선해 나갔고 결국 그들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엔 이미 그런 실패와 고통을 극복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실패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시는 분들도 성공 가도의 초입에 있는 분들도 아직 실패와 고통 속에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자신이 생각하는 부와 성공 그리고 행복한 삶을 결국 쟁취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는 성실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책을 읽어드리고 고수들의 지혜와 정보와 투자 영감을 얻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대가 고수들의 조언을 밑거름으로 삼아 끝까지 정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서원 채널은 그런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